낮은 은행 예금 금리 속 고금리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금융기관의 고금리 틈새 상품 등을 잘 활용한다면 48년 동안 맷돌만 만들어온 안병환 옹을 만나봤습니다. 긴 세월을 그놈의 돌만 가지고 주무르다 보니까 정들었어, 돌하고는. 전문의를 통해 당뇨병의 허와씨를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불안정한 주식시장, 그리고 낮은 예금 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5%에서 7%대의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틈새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하트 적금을 출시하고 인체 조직 기증 희망 서약과 사회봉사 등의 공익에 따라 최고 연 6%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인체 조직 기증은 사후에 피부나 뼈, 연골, 인대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한 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여 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매직 적금이란 이름으로 5.9%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2.9%의 기본 이율에 신용카드 추가 시 사용액에 따라 최고 3%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신용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장인 주부 등 중산층 고객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연말에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군인 같은 특수한 직업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적금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최대 7.5% 금리를 제공하는 KB 국민행복적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 여성 등이며 월 최고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적립식 또는 자유 적립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현역병과 의무 소방원, 사회복지요원 등을 위한 신나라 사랑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 5.5%까지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외환은행의 KB 천사 나눔 적금과 6.75%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의 신서민통장 등 다양한 상품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기관의 고금리 틈새 상품 등을 잘 활용한다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상품은 기본 금리의 가입 조건을 충족할 때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꼼꼼한 투자로 가계에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맷돌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구멍에 불린 콩을 넣고 드르륵 드르륵 돌리면 하얀 콩물이 쏟아지던 풍경. 어린 눈에 비친 맷돌은 세상의 그 무엇도 갈아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맷돌은 언제부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기조차 어렵게 된 맷돌, 아직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큰 길가의 가건물. 우리나라 마지막 수제 맷돌장인 안병환 옹의 작업장입니다. 흐름한 곳이지만 여기저기 쌓아놓은 맷돌들이 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인은 언제부터 맷돌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군에 갔다가 65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보니까 당근 부어야 먹고 살겠고 또 달린 가족, 부모, 동생들도 있고 그때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제대해서 뭐 친구한테 가서 구경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좀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초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맷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샀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체 이 맷돌들은 누가 사가는 걸까요? 혼자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게 없죠.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지방에서 소문, 입소문을 듣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맷돌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넓적하게 자른 돌을 정과 망치로 따내는 것부터 하는데요. 맷돌 형태가 나올 때까지 따내고 다듬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됩니다. 맷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돌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원을 그려서 요걸 따내야지. 이제 요걸 따내 가지고 이제 수평을 만들어서 다듬어야지. 이게 이제 다듬는 과정. 돌 조각이 마구 튀는 데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망치질. 자칫 잘못하면 손을 때릴 것 같은데 실수하거나 다친 적은 없었을까요? 그전에 이게 망치질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 손등이 이렇게 부었었어.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네. 조금만 삐끗하고 잘못 치면 그냥 이거 그렇지. 맞고 해가지고 돌을 깰라니 힘을 네. 얼마나 줬겠어요, 그게.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피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지금은 저 그냥 습관이 돼서 네. 습관이 되는데 별로 그저 한 1년에 그저 한 몇 번 때릴까 말까 그 정도. 그래도 그것도 보통 그거- 일은 아닌데. 다음은 도끼로 돌의 거친 표면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73세 노인이 하기에는 무척 힘들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번엔 다대기라는 도끼보다 조금 작은 도구로 표면을 다듬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쪼아내야 표면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찍는 게 이렇게 찍어도요. 이게 지금 초벌 찍는 거야, 초벌. 나중에 이제 아래 우짝을 맞춰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때는 몇 번을 더 찍어야 돼. 돌을 쪼을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둘러보니 주변이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내 이놈은 먼지 때문에 죽겠어. 돌먼지. 예. 아주 그냥 앞에서 이렇게 치면 전부 내한테로 먼지가 와가지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자니 답답해 못하고. 장인은 어떻게 해서 휴전선이 멀지 않은 이곳 전국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맷돌에 쓰이는 현무암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이유 말고도 분명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향이 이북인데, 아, 이북 예, 집안 자체가. 예, 피난을 나와가지고 저기 저 평택까지 가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고향 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고향엔 못 가고 지금 여기 눌러앉은. 일손을 멈춘 장인이 잠시 고향 생각에 빠집니다. 지금도 전망대에 오르면 고향 마을에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전망대마저도 안 가고 있다며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망원경으로 우리 집터를 보면 내가 살던 집터가 보여요. 그전엔 운물이라고 왜 그저 바가지 운물, 물동에다가 길에다 먹던 운물, 그 자리도 보이고 그래요. 거길 못 가고 있어, 집을 지금. 이제 아주 거기 한 몇 번 가보고는 요즘은 안 가. 1년에 그 한 번씩 가서 망향제를 거기서 지내거든, 우리 장단 군민이. 요즘은 안 가. 그래서 내가 가봐야 마음만 아프고. 맷돌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굵은 철사로 돌 표면에 뭘 그리기라도 하는 듯 몇 바퀴 돌리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동그랗게 원 잡는 거. 맷돌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노인 혼자 하기에는 힘이 붙여 보입니다. 장인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힘에 달리고, 첫째가 힘에 달리고, 또 원석도 이제 그전같이 많지도 않고 없고. 그전에는 돌이 이게 많았어, 지방에. 그냥 널린 게 돌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공사장에 가서 땅을 파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쓸 돌이 좀 달라고 사정해서 거기서 갖다 이제 쓰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처군이라고 부르는 손잡이, 그리고 맷돌의 윗짝과 밑짝을 이어주는 중세 달꽃을 파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중세는 뾰족한 숫쇠와
숫새와 짝을 이루는 암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위 2개의 구멍을 파야 합니다. 다음은 맷돌 윗짝의 한가운데 입 같은 그림을 그리고 파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구리 구멍 파기라는 작업입니다. 음식물을 넣고 요놈이 돌아가야 칼려 나오지 이제. 그걸 아구리꾼형이라고. 예. 우리는 아구리라고 그래, 아구리군요. 아구리. 예. 그나저나 이 험한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 와서 들여다보고 가면 그만이야. 아, 도저히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 사람 판단이 우리보다 빠르거든. 그럼 명맥이 끊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누가 뭐 새로 시작해서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생각엔 지금 끊길 것 같아.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파놓은 구멍들에 중새와 어처구니를 달 나무들을 맞춰 넣습니다. 박아 넣은 나무에 암수 중새를 끼우고 어처구니를 달면 모든 과정은 끝납니다. 아이고, 이제 과정이 끝난 것 같아. 한번 돌려봅시다. 완성된 맷돌을 장인이 천천히 돌려봅니다. 잘 돌아가는데요. 장인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어립니다. 무려 48년을 함께 해온 맷돌. 장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맷돌하고는 정들었지. 정들었어요. 긴 세월을 그놈의 돌만 가지고 주물러다 보니까, 응? 돌하고는 내 손하고 이게, 아주 부드럽고 정들었어, 돌하고는. 예, 진짜 예. 친구나 가족 같겠네. 그렇지요. 예. 돌하고는 정들었어. 하지만 맷돌과 그렇게 정이 들었다는 장인도 이제는 지친 표정입니다. 혹시 포부가 없는지 물었더니 고개부터 내졌습니다. 포부라긴 포부는 없고, 그게 이제 그만둘 생각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지금 생각 중이요.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만 장인으로 불러야 한다면 안병환웅은 장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늘 속에서도 묵묵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요? 평생 돌과 싸우느라 거칠어진 그의 손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거나 물을 많이 먹는 경우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로 과체중인 사람,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서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많이 걸릴 수 있고요. 특히 예전에 과체중인 아이를 출산했던 과거력이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급성 케토산 혈증이라는 급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그게 지속되다 보면 망막증이라든지 신장질환, 그리고 말초 혈관을 손상을 일으킬 때는 당뇨병 발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신경을 쓰고 잘 조절을 해줘야 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의심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변화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진행하면서 경구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당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병을 더 악화시키지만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